제가 오피스텔 하나랑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이 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네. 갖고 있는 아파트 전망이나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우선 가지고 계시는 오피스텔 어느 지역이 어떤 오피스텔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관악구 신림동 네. SK 허브 그린 14평이요. 월세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이건 고민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네. 하나 주택으로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노량진동 신동아 리버파크 25평형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 두 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지금은 아마 오피스텔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크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네, 좀 맞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오피스텔이 지금 조그마한 원룸이잖아요. 네, 맞아요. 원룸인데 언제 구입하셨죠? 아파트랑 해갖고 두 개 다 15년 정도 됐어요. 13, 14년? 13, 14년 전에. 네, 맞아요. 예, 2010년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이 오피스텔이 첫째는 이 오피스텔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식을 우리 갖고 갑시다. 예. 얘는 사무실이에요. 자, 오피스텔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사무실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사무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네, 이 사무실의 월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무실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예, 이게요. 그런데 자, 이 오피스텔은 분명히 제가 사무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원룸은 사무실 개념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원래 사무실은 주택 쓰면 불법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사용을 해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옛날에 오피스텔은 탄생을 할 때 요즘 오피스텔처럼 완전히 집 모양으로 집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탄생된 게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네다수는 그냥 보일러 안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뭐 옵션도 자기가 해가지고 넣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원래 워낙 지금 한 15년, 17년 전에 생겨나서 한 20여 년 됐어요. 네, 맞아. 2004년식이에요. 네.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오피스텔 유형으로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맞죠? 네, 네, 분명히 작은 집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서울 시내는 이런 작은 집,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작은 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낸 게 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예, 예, 이 도시형 생활이 바로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걸로 만들다 보니 지금 사시는 동네 어디세요? 지금 노량진동입니다. 자, 노량진이든 어디든 가면 온 동네가 다 빌라 지었죠. 네, 그게 전부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 1, 2인 가구가 더 가려고 하면은 네, 너무 많이 모자라니까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예, 강남에도 투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전세 가격이 1억 5천, 1억 6천 이랬어요. 아, 10년 좀 넘어가면은.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3억 5천 4억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전세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를 도시형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오면은 이 역세권 상업 지역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원래 제가 오피스텔은 사무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풀어요. 아,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풀어요. 아, 박근혜 정부 때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요 풀기 이전에 탄생된 오피스텔하고 네. 풀고 나서 탄생된 오피스텔은 네. 이름은 똑같은데 성질이 달라요. 예. 그 전에는 어찌됐든 사무실로 사용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불법으로 주택으로 썼죠.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주택으로 쓰게끔 탄생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집이 작은 집일 따름이지 기가 막히게 해놔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탄생되는 시점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오피스텔을 풀고 나서 탄생이 되었냐, 오피스텔은. 아, 그 전에 탄생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풀고 나서 탄생되었던 초창기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모조리 다 올랐어요. 네, 네. 이게요. 그런데 그 전에 거는 네. 차별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선호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박근혜 정부 때 풀었는 이 오피스텔 이거 두 개 다 합쳐도 지금도 모자라요. 아, 모자라는 상태다 보니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21년 2월 4일 날 이사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 예. 이때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세권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할게요. 예. 이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탄생을 설명을 했죠. 예. 09년도에. 이건 1, 2인 가구 때문에 탄생됐다고 그랬잖아요. 서민들하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오피스텔 풀어서 주택으로 탄생시켰죠. 예. 이게 같은 맥락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1년 2월 4일 또 이걸 더 많이 공급하겠다. 모자란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땅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가도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네. 그 상황으로 가다가 전세 사기라는 게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체 공급 가격이 높아지고 하면서 분양이 안 되면서 지금은 공급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우리 박상우 국토부 장관인가요? 오분에. 네. 오분에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할 때 네.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소형 주택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박상우 장관도 소형 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하겠다고 얘기했죠. 예, 예. 그리고 그런 쪽으로는 좀 뭔가 풀릴 것 같죠. 그죠? 그런 느낌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쭉 들어보면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원룸이 나쁜 게 아니라 괜찮은데 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 탄생된 그러한 원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뭐 조금만 더 올랐을지 몰라도 거의 그 수준일 거예요. 1, 2천 맞습니다. 차이에 크게 안 나요. 예, 예. 강남역에 가도 똑같아요. 아, 강남. 근데 똑같은 그런가요? 크기가 네. 만약에 신림에 거기에 7, 8평 되는 분리형 원룸 해갖고 이제 1.5룸 해갖고 분양을 때리거나 하면은 거기 되고도 1억 몇천짜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다. 얘는. 네. 그리고 오피스텔 자체는 우리가 네. 목적을 둘 때 갭 네. 투자를 했을 때는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거고요. 네. 이건 진짜 물건을 저렴한 걸 잘 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월세 목적으로 가잖아요.
네. 자, 이걸 얼마에 구입하셨죠? 1억 6,300대요. 1억 얼마요? 6,300. 1억 6천에 구입을 해서 월세 지금 얼마 받아요? 지금 제가 시세가 1,000에 70만 원 받는데요. 네. 제가 지금 받는 건 한 6년째 살고 계셔서 55만 원이에요. 너무 적게 받으시네요. 안 나가셔가지고요. 그렇군요. 자, 네. 70만 원이라가 기준 잡으면은 예, 그보다 조금 뭐 적게 잡더라도 60만 원 잡더라도 예, 예. 1년에 700만 원이잖아요. 예, 10년이면 7천만 원 벌었잖아요. 네네. 그럼 1억 6천에 팔아도 7천만 원은 벌은 거죠. 예, 예. 세금 안 내는 돈이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없어요. 시세 차익이 없다고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아, 월세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 거예요. 네. 이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옛날 오피스텔이라서 그렇다.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네네. 어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이런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데 예.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는 사람 네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가급적이면 요거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풀어낸 이후에 탄생된 오피스텔들 네. 그런 거 위주로 물론 가격이 좋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조건에 그런 이유로 있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네. 가격 아무리 좋더라도 가격 비싸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거 가격에 적정이 맞는 그런 쪽이 더 좋다. 네. 그냥 월세로만 가정하고 가버릴 것 같으면은 예. 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월세가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도는 이거보다 더 높다. 오히려 그런 거다. 그래서 얘는 우선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서서히 상황을 보면서 내가 월세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 네. 이거는 어차피 뭐 월세가 필요하다면은 이거는 계속 갖고 가는 게 괜찮아요. 네. 또 팔더라도 네. 필요하다면 이러한 형태로 바꿔 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이게 작은 돈 아니에요. 70만 원이면 1년에 84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을 매년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매년 나오는 대로 은행에 넣어놔도 거기에 또 1%, 2% 붙잖아요. 예. 그렇게만 따지더라도 절대로 작은 돈 아니에요. 네. 이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물건이 SK 허브다. 네. SK 허브 그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동아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신동아가 예. 이것도 월세를 준다며요. 네, 제가 이거 5천에 130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월세 네.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월세 수익률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예. 아니 매매가 거의 10억대 가는 게 130만 받아서 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세를 운용을 해야지 월세를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세를 하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거 월세 샀으면 월등히 더 많이 받아요. 몇백만 원 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동아 아파트는 이 아파트라는 거는 예. 세 가지 부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신축은 누구나 다 새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때도 좀 버티는 힘은 있어요. 다른 예. 사람보다 좀 적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신축들은. 그렇지만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중간쯤 되면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흐름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노후가 가면은 얘가 새롭게 재건축이 해서 잘 탄생될 만큼의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냐, 네. 전혀 이거는 재건축이 하기가 어려운 아파트냐, 네.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희비가 바뀌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게 용적률이 워낙 높아서 네. 이 재건축을 해가 가격을 기대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네네. 내 돈 다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나는 이 동네가 좋으니까 내 돈 다 내고 갈래 하더라도 다른 예.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더군다나 오래 가면 갈수록 보유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량진 뉴타운 후강은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거기에 뉴타운이라는 거는 네. 내 이웃이 새 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어느 마을에 내가 살고 네. 있는 집 옆에 집이 대골 같은 집이 들어왔다고 내 집이 땅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예. 집이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동네에 상권이 발달된다든가 네. 또는 학군이 발달된다든가 예.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살기에 훨씬 더 좋아되는 어떤 형태.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지만 뉴타운이 됐다고 뉴타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다 설명드렸죠? 예, 예. 네. 다시 정리하면은 오피스텔은 네. 나쁜 건 아니지만 오피스텔에 대해서 개념을 오늘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예. 박근혜 정부 이전과 이후.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 대고 오피스텔 같은 거 갭투자나 이런 작은 거는 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물건이 좋다는 전제 조건이지 흐름은 분명히 좋으니까요. 네. 물건이 나쁜 걸 아무 데나 가서 저 경기도 어디 가서 업대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이게 갭투자를 하는 거는요. 그냥 월세 나오는 거는 경기도면 어쩌고 어디 가면 어때요. 월세가 잘 나오고 공실 없으면 되죠. 네. 예, 그런 의미로서 제가 원룸에 대해서 그 전과 박근혜 정부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신동 아파트는 신축이냐 중간이냐 노후에 따라서 이것처럼 노후돼 가는 아파트에 대한 그래서 가격대가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얘도 가격이 꺾이는 거고 앞으로도 더 꺾여 내려갈 거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추가적인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꼭 세미나에 오셔서 예, 예. 그렇게 꼭 듣고 자산운용 잘 하세요. 예, 꼭 세미나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